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육 년 내내 자행한 직무유기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대체 무슨 낯으로 지금 특별감찰관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이권 카르텔을 계속해서 보장하고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여야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권을 강화시키자는 뜻은 같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오선 중진이자 교육위에 계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초에 모셨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한여름 폭염인데 잘 건강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저는 저보다도 얼마 전에 제가 청주에 네. 그 수해 입은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날씨는 이제 장마 이후에 또 폭염이니까 네. 우리 국민들 건강이 매우 염려스럽고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시원하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여름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희초 사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건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2학기부터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제정하라 이런 그 주문도 이제 곁들였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현재 교육이 이제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어떤 방안이 필요하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어떤 생각이실까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삐뚤어져 가고 잘못 가게 되면은 저는 매를 들어야 된다 보거든요. 네. 그 교육할 때 그 교자에 보면은 부수면이 이 칠복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교육을 한자로 써가면 잘 못 쓰거든요. 교육부 관계자들도 한자를 못 쓰더라고요. 획이 많죠. 예. 네, 획은 많지만 기본적인 교자, 가르칠 교자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나쁘게 매를 드는 게 아니라 네. 사랑에 매지요. 그게 굳이 우리가 폭력적 행위를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에 네. 한석봉 우리 선비의 어머니께서 아이를 그 당시 어린 한석봉을 갖다 엄하게 교육을 훈육함으로써 잘 성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애가 졸고 있거나 나쁜 짓 할 때는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놓고 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디 뛰쳐나가려고 할 때 네. 못 뛰쳐나가게 막는 것은 선생님의 의무잖아요. 네. 그걸 약간 미쳤다는 이유로 또 이게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를 해보니까 한 해에 수백 건씩 선생님이 학생들부터 폭행을 당해요. 그래도 이걸 학생 기록부에 기록을 안 남기더라고요. 제가 이걸 법을 갖다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 네. 이런 말썽 있는 학생들을 학생 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 하고 지금 법안을 제출해놨거든요. 예, 이게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학생들이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네. 이게 무고잖아요, 무고. 네네. 야단을 안 맞았는데 야단 맞는 것처럼 하고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행동인 것처럼 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개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거든요. 무고죄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 도덕과 윤리를 의식을 갖춘
올바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저는 교권은 반드시 확립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그런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뭐 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무고죄면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나와서는 그 구속감이잖아요. 거의. 네. 근데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무고에 대해서도 어쨌든 어떤 엄하게 그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또 기록에 남겨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성장하는 그 동안에는 정말 바르게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참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그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그 민주당 의원들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를 의무화하는 이 법안을 반대를 했습니다. 지나친 악인 효과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그 학생들의 입시와 좀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 학부모들이 그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인데 자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이 민주당 사람들 보면은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주장들 많이 해요. 제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을 심각하게 하면 그 아이가 극단적 행동을 하거든요. 피해자 아이가. 그래서 이거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엄히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그 학생기록부에 10년을 갖다가 해야 된다. 10년 동안은 그 사회에 나와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법안을 제출했더만 똑같은 이야기, 낙인 찍기. 그래 놓고 최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아들 건, 그다음 정순신 아들 건 10년이 넘어간 일을 가지고 떨쳐내가지고 너가 아들이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민주당의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 폭력도 건드려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께 어떤 폭력을 가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저는 건드려야 된다 보거든요. 건드린다는 거는 이 학생 기록부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기재를 말씀이죠. 해서 저 학생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야 된다. 얼마 동안 그걸 남겨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오래 남기면 남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남길수록 네네. 좋다. 그래야만이 예. 그 제가 그 교육위 활동하면서 그 싱가포르 예를 들었거든요. 싱가포르에 거리에 가면 담배꽁초가 하나 없어요. 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회자님? 두 분? 벌금이 굉장히 과하게 그렇죠. 부과된다고 알고 있어요.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90만 얼마일까요? 원? 한 7, 80만 원 하거든요. 네. 두 번 버리면요, 150만 원. 두 번째 버리면. 그러니까 벌금이 세니까 버리라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처벌 조항을 의도적으로 그 학생을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방 효과를 위해서 저는 반드시 그 처벌을 좀 엄하게 해야 된다. 요즘 보세요, 그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찔러 죽이고 지금 자수합니다. 네. 그래봤자 15년 정도밖에 안 받으니까. 저는요, 의도적이고 악질적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해치는 살인 행위를 하는 자들은요, 저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사형 제도는 있지만 지금 사형 집행이 지금 유명무실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강력 범죄가 계속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은요, 이 법의 이런 사각지대, 법의 이런 그 어떤 텀새를 갖다가 이용해서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 처벌을 받으면 자기 인생이 망친다라고 판단되면요, 심하게 할 것도 멈춰다 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권을 확립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좀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학생 인권조례도 그런 쪽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학생들의 뭐 어떤 비리나 잘못된 그런 뭐 행태에 대해서는 법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았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군사부 일체라는 것은 부모와 같다는 거지요. 네.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무한한 존경심과 은혜로움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무너졌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그 총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당 내부에서 개혁 공천설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의 개혁 공천을 내세워서 젊은 인사를 수도권에 공천하려고 이제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단지 젊다고 공천을 준다고 이길 수가 있겠냐 이런 입장을 밝히셨네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개혁 공천이라는 이제 전제로 큰 화두를 두고 어떤 전략과 방향을 짠다면 그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두 분께는 질문 안 할게요. 대체적으로 개혁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예, 그 개혁이라는 말의 그 원래 뜻은 그 고칠 개자다가 가죽혁자거든요. 네. 가죽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가죽이었군요. 그 모르시잖아요. 이게 영어로 치면 리폼입니다. 리폼. 그 리폼에다가 RE를 붙이는 거죠. 여성분들 리폼한다 하지요. 옷을 리폼한다. 왜 리폼합니까? 낡고 오래된 그 옷가지를 갖다 리폼하면서 입기 편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 개혁의 원래의 목표와 뜻은 뭐냐면은 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혁 공천이란 말은 뭐냐면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그 정치인으로 공천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이가 적다 해가지고 국민을 다 편안하게 해준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최근에 그 코인으로 해가지고 왜 구설수 어려운 김남국, 그죠? 지금 제명 그 지금 권고 받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젊잖아요. 예? 의원님이 그 교육에서도 많이 혼내시는 장면 뉴스에서 많이 그래서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젊다는 걸 가지고 개혁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너무 모순된 말이라는 거지요. 네네. 그래서 개혁 공천 해야죠. 그 개혁 공천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제대로 된 사람, 정말 국가 간이 투철하고 또 국민의 삶을 온몸을 던져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그 열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공천이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개혁 공천이다 이렇게 보는 나이랑 상관이 없다. 나이와 관계없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나이는 거죠. 숫자다 이거죠. 예. 그 요즘에는 젊은 정치인들 중에서 더 못된 짓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김남국이 예를 들었지만은 그 초선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그 거지 코스프레 하면서 말이죠. 알고 보니까 엄청난 자산가 아닙니까? 그런 그 도덕적으로 그 뭡니까 그 파괴돼 있는 윤리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을 공천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그러니까 그러면 개혁이 그런 뜻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개혁 공천의 대상일까요?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은 그 최소한 얼추 가반수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네. 뭐 최근에 170석, 180석 이거는요 너무 오만한 표현이고요. 여당, 야당이 좀 비슷한 의석수를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서로 덜 싸웁니다. 한쪽이 너무 힘이 강하면요, 이거는 반드시 독주 내지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서로 비슷하게 최소한 내년에 우리가 150석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경쟁력이 있는 정말 각 그 지역구별로 경쟁력을 다 따져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잘 선별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총선 기획단을 빨리 구성해서 그런 활동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질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는데,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정부에선 도입을 거부해놓고 이거 무슨 낯으로 제안하냐면서 역공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년째 공석이던 이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과연 얼마만큼 그 새 정부의 그 성공을 위해서 협력했는지 한번 본인들이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어떤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은 뭐 그 국민들의 선택에서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는 도와줄 거 있으면 좀 도와주면서 또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했으면 역으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격을 못해요. 전부 김건희 여사한테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비겁한 거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를 하는 저도 정치를 하지만 가족은 건들지 말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그 김건희 여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정말 자신감이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그 대통령에 향해서 뭐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면 모를까. 이거는 가족에 대놓고 계속 또 이 의혹들은 대체적으로 지난 정부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왜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그 민주당 카드는 어불성설이다. 지금은 그런 시점 이게 또 다른 또 정쟁으로 또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비겁한 그 술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제 지명을 대통령이 이제 했습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처음에는 그 보이콧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왔지만 송곳 검증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몇 가지 그 논란과 해명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방송 장악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요즘 시대에 그 방송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유튜브가 다 있잖아요. 네. 예, 또 그 짓으로 뭘 하려고 해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은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동관 그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상당히 공정한 방송을 그 천명을 했더라고요. BBC라든지 NHK 같은. 네. 그래서 어디에 치우침이 없는 그런 방송을 한번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는 그동안의 방통위원장 중에서 이렇게 그 스스로가 공정성을 내세우는 위원장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시키보고 정말 그 잘하면 박수 치고 근데 정말 그 편파적으로 하면은 또 각 방송국마다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해서 좀 존중해가면서 네.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은 저는 그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이 취임이 되면 그 약속대로 정말 공정한 방송이 좀 되기를 정말 희망하거든요. 저도 혹시나 너무 편파적이다 보면 조경 때부터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 민주당 주장에는 또 그 총선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두 분 사회자님도 계시지만은 각 방송국마다 노조가 얼마나 셉니까? 노조가 다 민주노총 이런 소속이죠. 이분들이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한쪽 방향으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라면 그 노조들부터 가만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저는 어불성설이고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기시다 총리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표 서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그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석사 논문도 뺏겨가지고 다시 돌려줬다 하잖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상식적인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과학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뛰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노벨상 한 명도 없어요. 평화상 빼고는.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그 과학상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미 미국, 캐나다, EU 다 이게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정책처입니까? 국회에서 2년 전에 했던 조사에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이 있는 국가로 뽑으면은 미국과 캐나다거든요. 네. 이게 해류를 따라 흘러가니까. 근데 정작 미국과 캐나다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과학적 근거로
그 자기는 그 보류를 촉구하고 있는지 이게 마치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이거 역시도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내년 총선을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들 보겠습니다. 30년간 정말 우리나라 수산물 안 먹는지, 그죠? 만약에 그 사이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똑히 좀 기억하고 예, 남기십시오. 30년간 정말 우리나라 수산물 안 먹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정치는 정말 정직하게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라이브 6 파워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무너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여야의 특별감찰관 임명 공방에 대한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